안녕하세요. 연천군 생생문화재 진행자 신다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고려 종묘 팝업북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만들기에 앞서 준비물을 먼저 살펴볼까요? 고려 종묘 팝업북, 그리고 양면 테이프, 그리고 종묘 도안 3장, 마지막으로 고려 종묘 팝업북 만들기 설명서. 이렇게 4개의 준비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면서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팝업북을 펼쳐주세요. 팝업북을 펼쳐보면 위에 1번과 2번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양면 테이프는 한 번 붙이면 잘 떨어지지 않으니까 조심해서 붙여주도록 할게요. 양면 테이프를 모두 붙였다면 다음은 도안을 떼어줄 거예요. 뒷면에 1번과 2번이 쓰여져 있는 긴 성벽 모양의 벽을 뜯어주도록 할게요. 뜯어준 다음에는 밑에 있는 초록색 부분, 여기 초록색 부분을 뒤로 접어줄게요. 선을 따라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접어주었으면 이 성벽을 팝업북에 붙일 거예요. 붙이는 방법은 뒤에 있는 번호 1번과 팝업북의 번호 1번, 그리고 도안의 번호 2번과 팝업북의 번호 2번이 겹쳐지도록 붙여주세요. 붙이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팝업북에 3번부터 7번까지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7번과 같이 길이가 짧을 경우에는 양면 테이프를 손으로 찢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양면 테이프를 모두 붙였다면 다음은 도안을 떼어줄 건데요. 도안은 뒷면에 보시면 3번, 4번, 5번, 6번, 7번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이는 5개의 건물을 뜯어줄게요. 모든 건물을 전부 뜯었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밑에 초록색이 있는 부분을 바깥쪽으로 접어줄게요. 뒤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남은 건물들도 똑같이 뒤로 접어줄게요. 전부 이렇게 잘 접었다면 건물을 팝업북에 붙여줄 거예요. 붙이는 방법은 건물의 뒤에 있는 숫자와 팝업북에 있는 숫자가 같은 곳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전부 붙여볼게요. 이렇게 다 붙인 모습이에요. 그럼 다음은
건물 도안의 밑에 있던 네모는 위에는 기역부터 치읓까지 자음이 적혀져 있는 이 도안을 떼어줄게요. 전부 떼었다면 잘 보시면 선이 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자음이 있는 곳에 선이 있는데 자음이 뒤로 가도록 이렇게 접어줄게요. 접은 후에는 글자가 쓰여져 있는 이곳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짧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도 잘라서 붙여야겠죠. 전부 양면 테이프를 붙였으면 이 도안을 팝업북에 붙여줄 건데요. 요 벽과 건물을 이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잘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음이 있을 거예요. 리을은 리을이 있는 곳에, 디귿은 디귿이 있는 곳에, 기역은 기역이 있는 곳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한번 붙여볼게요. 다 붙이면 이런 모양으로 완성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밑에 8번과 9번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줄 거예요. 양면 테이프를 모두 붙였다면 도안을 떼어줄 건데요. 뒤에 8번과 9번이 적혀 있는 위에 있는 이 도안을 떼내주세요. 이렇게 떼어내셨다면 밑에 있는 초록색 부분을 뒤쪽으로 접어주세요. 가운데에 선이 있는 부분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어줄게요. 다 접으셨으면 이 도안도 팝업북에 붙여주도록 할게요. 8번은 8번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9번은 9번에 붙여주세요. 붙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0번과 11번에도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양면 테이프를 모두 붙였다면 마지막 밑에 있는 도안도 떼어줄게요. 떼어낸 후에는 밑에 초록색 부분을 뒤쪽으로 접어주세요. 가운데 있는 선에 맞춰서 도안도 뒤쪽으로 반으로 접어줄게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도안을 팝업북에 붙여줄 건데요. 10번은 10번에 11번은 11번에 맞춰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팝업북 완성입니다. 팝업북의 양쪽 밑에 보시면 고려 종묘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준비되어 있는 워크지에도 고려 종묘에 대한 3개의 문제, 그리고 뒷면에는 숨은 그림 찾기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워크지도 꼭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해요. 그럼 이렇게 고려 종묘의 팝업북 만들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천군 생생문화재 진행자 신다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을 맡은 최희수입니다. 과거에 왕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곳을 종묘라고 하죠. 이곳 연천 숭의전지는 조선시대에 고려시대 왕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고려를 멸망시킨 태조 이성계가 그것을 명령을 했는데요. 왜 고려시대의 종묘를 다시 짓도록 했을까요? 1397년 조선이 건국된 지 5년 만에 태조 이성계는 고려 태조 왕건의 전각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고려인들의 망국의 서름을 달래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고려 태조 왕건을 비롯해서 현종, 문종, 원종 등 4명의 고려 왕과 16명의 고려 충신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태조 왕건을 비롯해서 4명의 왕의 위패가 모여져 있는 숭의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명의 충신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배신청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임시로 위패를 봉안하는 이안청이 있고요. 문 밖으로는 제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은 부속 건물인 전사청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 앙암제라고 해서 제관들이 제사를 준비하는 장소, 대기 장소가 있습니다. 사적 제244호인 신라 경순왕릉은 신라의 마지막 왕 김부의 무덤입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 무덤이 왜 여기에 있을까요? 김부가 왕위에 오르던 그 시절은 신라가 이미 국운이 매우 기울어져 있던 시기였고, 후백제와 고려가 후삼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던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김부는 나라를 들어서 고려 태조 왕건에게 귀순했습니다. 태조 왕건은 경순왕 김부를 자신의 딸 낙랑공주와 혼인을 시키는 등 고려 왕족으로 대우를 해주었고, 경주의 민심을 다스리는 직책을 부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순왕 김부가 죽자 경주에서 장례를 치르면 경주 민심이 크게 동요할 것을 우려한 고려왕실에서 왕의 시신은 도성 밖 100리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여서 이곳 연천에 왕릉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숭의전지 신라 경순왕릉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